안녕하십니까. 57강 ITQ 한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56강까지는 저희가 3페이지에 들어가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복습 과정으로 건강박람회라는 문서를 작업을 했었어요. 56강 지난 시간이 건강박람회 문서에서 쪽번호 매기기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제 1페이지에 나오는 기능평가 스타일 적용하는 문제부터 한번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예시로 문제를 완전 정복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실 내용은 편집 용지 설정하고, 편집 용지 저희 단축키 알려드렸었죠? 편집 용지 설정하고, ITQ 한글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설정, 글꼴, 글자 크기 설정할 거고요. 페이지 구분을 할 거예요. ITQ 한글 문제 푸실 때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페이지 구분하는 그 단축키도 알려드렸었는데 한 번 더 복습을 할 거고, 그리고 올바른 위치에 저장을 한 다음에 1번 문제부터 스타일 기능 적용하기부터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ITQ 한글 시험 문제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배울 내용은 기능평가 첫 번째에 있는 1번 문제를 푸는 걸 할 거예요. 2번 문제에서부터는 표와 차트를 작업하기 때문에 표와 차트 작업에 대한 복습은 여기 1번에 있는 스타일 적용 문제가 종료가 되면 그때 작업을 할 거고, 이번 시간에는 스타일 기능 작업하는 거 먼저 해볼 겁니다. 이게 저희가 3, 4월부터 했던 내용이라 잊어버리실 수 있는데 한번 차근차근 하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ITQ 시험 문제를 받으시면 맨 첫 번째 종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답안 작성 요령은 꼭 읽으셔야 되겠죠? 이거 한번 지금 영상을 멈춰 놓고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세요. 밑에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다 읽어보셨으면 영상을 다시 키셔서 재생을 하셔서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저희 스타일 문제 예시로 나온 문제를 한번 보시면 기능평가 1번 문제만 한번 볼게요. 2번부터는 안 보고 오늘 배울 내용만 보시면, 자, 다음 조건에 따라 스타일 기능을 적용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을 하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 문제가 지금 총 50점짜리 문제예요. 50점짜리 문제가 출력 형태는 이렇게 나오죠. 다 작업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위에 조건에 대한 1번, 2번, 3번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해주셔야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출력 형태와 같은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다 작업이 이루어진 결과 파일을 보여드리면 모번 답안을 보여드리면 2번 문제까지 지금 풀려 있어서 2번에 표와 차트도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1번 작업이에요. 1번 작업한 내용이 이렇게 문제를 다 푸시고 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1번과 2번까지 ITQ 시험 문제를 작업을 다 하시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1번 문제만 지금 보세요. 1번 문제만 보시면 이렇게 풀립니다. 자, 이 작업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한번 복습 과정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준비한 작업은 이 문제입니다. 자, 예시로 들어있는 문제가 완전 정복 01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ITQ 시험 문제와 동일하게 예시 문제를 작업을 해왔는데 이 조건에 따라서 작업을 하시면 출력 형태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죠? 네, 확인되시나요? 자, 저희는 ITQ 시험 문제를 작업을 할 파일을 먼저 열어야겠죠? 자, 여러분 컴퓨터에서 한글 프로그램 켜주세요. 한글 프로그램 켜주세요. 네, 한글 프로그램 다 켜셨나요? 자, 한글 프로그램을 켜시면 문서 작업이 저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임의의 이름 빈문서라고 나올 거예요. 이 문서를 작업하고 저장까지 한번 예쁘게 해볼게요. 맨 먼저 문서를 켜시면 커서가 여기에서 반짝이고 있죠? 자, 보시면 종이의 맨 윗부분에서 이만큼의 여백이 있어요. 자, 기본값의 여백이랑 ITQ 시험 문제 설정하실 때 해줘야 되는 여백이랑 다르죠? 맨 처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용지 설정이었죠. 편집 용지 설정.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때 단축키를 알려드렸었는데, 자, 단축키. 저희가 편집 용지 설정할 때 단축키 알려드렸었잖아요. 이거 F7키 어디 있는지 확인되시나요? 자, F7키 여러분 키보드에 있습니다. F7키. 자,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 위에 빨간 줄에 되어 있는 숫자 키보드 중에 F7키가 여기 있어요. F7키 다 찾으셨어요? 네, F7키는 뭐 하는 키죠? 한글에서? 그렇죠. 편집 용지 설정하는 단축키죠. 여백 설정을 ITQ에서 원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편집 용지 설정을 하기 위해서 단축키 F7키를 누릅니다. 자, F7키를 눌러볼까요? 한글 프로그램 들어와서 빈 문서에서 F7키 눌러주세요. 키보드 F7키 누르시면 F7키 누르시면 편집 용지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새로운 편집창이 나타나죠. 자, 여기에서 저희는 용지 여백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제 여백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칸 한 칸 클릭해서 여백 설정하는 거는 시간이 조금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단축키로 여기 한 칸 한 칸을 클릭하지 않아도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단축키를 알려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탭키입니다. 탭키. 뭐라고 할까요? 탭키. 이게 탭키는 자동으로 하는 기능이 많아서 탭이라는 기능 키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한글 프로그램 들어가서 맨 먼저 문서를 여시면 다시 프로그램을 열게요.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자, 한글 프로그램. 자, 한글 파일을 열었어요. 한글 파일을 여시면 ITQ에서 먼저 요구하는 설정이 있죠. 자, 편집 용지 설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F7키를 누르셔야 됩니다. F7키. 자,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 여기에 F7키가 있어요. F7키 한번 찾아보실까요? F7키. F7키 여기 있죠? 여러분 키보드에서 F7키 확인해 보세요. F7키를 한글 프로그램에서 누르시면 네, 편집 용지라는 대화 상자를 여는 단축키예요.
편집 용지 설정하는 단축키 F7키입니다. 자, F7키를 누르시면 편집 용지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여기에서 저희는 용지 종류가 A4라는 문서의 작업을 할 거고 용지 여백에 위쪽, 머릿말, 왼쪽, 아래쪽 다 설정을 해줄 건데 여기를 한 칸 한 칸 눌러서 이동을 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방금 알려드렸던 탭키를 이용해서 넘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거를 노래처럼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자, 맨 처음에 F7키를 눌러서 편집 용지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지금은 한번 클릭을 해줘야 돼요. 어디를 클릭해줘야 되냐? 위쪽에 여기 20이라고 여백 설정이 되어 있죠. 20mm라고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하면 자, 여기를 클릭하면 자, 20은 지워지고 맨 먼저 용지 설정에 위쪽부터 10mm씩 들어갈 거예요. 자, 클릭해서 10, 자, 10 입력됐습니다. 그죠? 아까 20 지워지고 10 입력됐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한 칸 한 칸을 클릭 안 한다고 했죠. 어떻게 넘어가요? 탭 키를 누를 거예요. 탭 키. 여러분 탭 키는 여기에 있는 보라색 키예요. 여러분 키보드에서 탭 키 한번 찾아보세요. 탭 키, 탭 키. 네, 탭 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까 저희 한글 프로그램에서 여기서 위쪽에다가 10이라고 입력만 했고 지금 마우스 커서가 여기에서 반짝이고 있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탭 키를 눌러주면 이런 곳을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화면 전환해서 자, 마우스 커서 여기에서 반짝이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자, 마우스는 여기 끝으로 놓고 마우스 안 만질 거예요. 여러분 키보드에 아까 알려드린 탭 키를 이용해서 탭 한번 누르면 자, 어디로 갔나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에서 마우스 커서가 반짝이고 있던 상태에서 탭 키를 누르면 아래쪽에 15라고 여기로 가 있어요. 지금 미색으로 15.0mm가 선택되어 있는데 이게 미색이라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네, 아래쪽 15.0mm를 컴퓨터가 설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정을 할 건지. 여기에서 15.5는 지워지고 10만 입력을 할 거예요. 10mm로 입력을 할 겁니다. 자, 화면 전환해서 이 상태에서 10 입력하고 탭 누르고 10, 탭, 10, 탭, 11, 탭, 11, 탭. 아, 죄송합니다. 여기 10탭인데 10, 탭, 10, 탭. 자, 제보는 0입니다. 왼쪽, 오른쪽이 11이었는데 제가 여기 잘못 알려드렸네요. 그래서 완전히 설정되어 있는 여백 설정은 이렇게 돼요. 위쪽 머릿말이 10mm씩, 아래쪽 꼬릿말이 10mm씩 이렇게 들어가고 왼쪽하고 오른쪽만 11mm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백 설정이 될 때마다 여기 바로 가기에서 내가 설정한 여백이 보여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여기가 10이다, 뭐 11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보다 탭키를 이용해서 노래처럼 외우시는 게 편안하게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자, 맨 처음에 한글 문서 파일이 열리면 단축키, 여백 설정하는 단축키, 여백 설정하는 단축키, 그렇죠. F7키예요. 자, F7키를 눌러보도록 할까요? F7키 눌러서 자, 맨 처음에 위쪽 부분만 클릭을 해야 된다고 했죠. 위쪽 부분. 위쪽 부분만 클릭을 합니다. 여기를 클릭할 거예요. 여기를 클릭해서 20은 지워지고 자, 클릭해서 20은 지우고 10만 입력합니다. 10 입력한 다음에 탭 누를 거예요. 자, 10 탭,
10, 탭, 11, 탭, 11, 탭, 10, 탭, 10, 탭. 자, 제본으로 마지막으로 오게 됩니다. 제본으로 탭 키를 누르게 되면 오게 되는데 제본은 0mm에서 더 설정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제본까지 오시게 되면 그때 이제 설정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한 여백 설정은 이렇게 됩니다. 맨 위쪽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클릭해서 10, 탭, 10, 탭, 11, 탭 이렇게 이뤄주는데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F7키 눌러서 맨 위쪽에 20 부분만 지우고 10으로 입력해서 시작합니다. 자 쓸게요. 10, 탭, 10, 탭, 11, 탭, 11, 탭, 10, 탭, 10, 탭. 자, 마지막에 온 게 제본이죠. 제본까지 오게 되면 그때 이제 설정 누르시면 돼요. 설정. 자, 설정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여백 설정이 이만큼 여백이죠. 이 설정이 여기쯤 올라갈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설정. 그렇죠. 여기 위로 확 올라갔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여백 설정까지 하신 거예요. 자, 여백 설정까지 하시면 뭐 해야 되나요? 여백 설정까지 하시면 ITQ에서 요구하는 글꼴, 글자 크기가 있죠? 뭔가요? 그죠? 바탕체의 10포인트죠? 바탕체의 10포인트는 기본 설정이기 때문에 문서 작업하실 때 자, 저희 한글 파일로 돌아와서 문서 작업하실 때 지금 기본 값이 함초롱 바탕에 10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바꿔주셔야 되죠? 바탕에 10포인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서식 도구 상자 부분은 자주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식 탭에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 밖에 꺼내져 있어요. 그래서 서식 탭을 눌러서 여기 부분이 바뀌면 이 부분에서 설정을 바꾸셔도 되고 또는 서식 탭으로 바로 가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서식 탭을 클릭했을 경우에 서식 탭은 뭐 글자 크기, 글자 모양, 글자의 뭐 어떤 설정들을 바꿀 수가 있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이 자주 만지는 부분이다 보니 서식 도구 상자 부분에 꺼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설정을 하나 여기에서 설정을 하나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식도구 상자 부분에서 바탕에 10포인트로 해줄 거예요. 바탕에 10포인트로. 여기 1페이지에서 여백 설정만 한 상태로 글자 크기 바꿔줘야겠죠? 글자 모양, 바탕, 엔터. 글자 크기 10포인트 확인.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면 편집 용지 설정했고 글꼴과 글자 크기 확인된 거예요. 이번에는 페이지 구분을 해볼 건데 페이지 구분이란 게 뭐냐면 ITQ 한글에서는 총 3장의 문제를 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이 있는데 첫 번째 장에는 1번 문제, 2번 문제를 푸시면 되고 두 번째 장에는 3번 문제, 4번 문제를 푸시게 되고 세 번째 장에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라고 해서 지금까지 2가지 정도의 과정을 복습했었죠. 이 내용이 다 작업이 되면 ITQ 시험 문제를 다 푸신 거예요.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어디 있더라? 네,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종이에서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지 작성 요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기능평가 첫 번째 스타일 적용 문제 1번 문제고요. 2번 문제는 표와 차트 작성이죠. 표와 차트 작성. 그래서 1번 문제가 이렇게 표와 차트 작성까지 하게 되고 두 번째 페이지는 기능평가 2번이라고 해서
기능평가 2번이라고 해서 3번 문제에 수식 입력하는 거 1개, 2개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에서는 도형 그리기 문제가 나와요. 도형 그리기. 도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도형 그리기가 있고 뭐 뭐지? 글맵시 이렇게 글맵시 모양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누르거나 무슨 파일을 눌렀을 경우에 어떤 위치로 이동되는 기능을 하이퍼링크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것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페이지까지 작성을 하시면 마지막 3번 문제, 3페이지 문제가 문서 작성 능력 평가라고 해서 작업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림 파일도 맞춰서 넣어 주셔야 되고 여기 끝에 글자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가로줄 맞춰 주셔야 되고 자, 여기까지 작업을 다 하시면 쪽번호 매기기까지 완료가 되시면 네, 그 ITQ 시험 문제는 다 작업을 하신 거죠. 그래서 1번 지금까지는 여기 문서 작성 능력 평가 건강 박람회 문제까지 총 2가지 과정을 복습을 했어요. 똑같은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인데 파일이 다른 거 1개, 건강 박람회라는 2번째 파일까지 작업을 했었죠. 지금은 다시 첫 번째 문제, 기능평가 스타일 적용 문제로 돌아온 거예요. 스타일 적용 문제의 첫 번째 문제하고 2번째 문제를 제가 준비를 해온 거를 이제 같이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렸고 저희 작업할 문제 보여드리면 자, 출력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따라서 서식 설정은 이렇게 해줘야 돼요. 네, 문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저희는 이제 편집 용지 설정을 했고 페이지 구분을 할 차례죠. 페이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아까 작업하고 있었던 한글 파일로 돌아올게요. 한글로 돌아와서 지금 어떤 상태냐? 편집 용지 설정을 했고 글꼴하고 글자 크기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지 구분이라고 해서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페이지 구분할 때 단축키 알려드렸죠? 단축키 Alt, Shift, Enter. Alt, Shift, Enter. 자, Alt 키, Shift 키, Enter 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키보드에서 Alt 키, Shift 키 여기 있습니다. Enter 키는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키보드에서 Alt 키, Shift 키 한번 찾아보세요. Alt 키, Shift 키 찾아보셨어요? 자, Alt 키와 Shift 키는 왼손으로 누르고 Alt, Shift 누른 다음에 Enter는 오른손으로 탁 쳐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여기 커서가 반짝이고 있는 상태에서 Alt, Shift, Enter 누르게 되면 자, 페이지 구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있었던 첫 번째 페이지가 여기 있고 두 번째 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자, 두 번째 페이지에 3번 문제가 들어가죠. 3번, 4번 문제가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를 만드시려면 그렇죠. Alt, Shift, Enter. 그러면 이제 총 세 번째 페이지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Alt, Shift, Enter 키 외우시는 거. Alt, Shift, Enter. 단축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거는. 자, Alt, Shift, Enter 눌러서 페이지 구역 나누는 거, 페이지 구분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맨 처음에 구역 나누기 하기 전에 1점 엔터 4번, 2점 엔터 4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1페이지에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 풀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엔터 키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페이지 구분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 페이지를 여기서 넘어가야겠죠? 자, 맨 처음에 용지 설정에서 편집 용지 설정 F7 키 눌러서 여백 설정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글꼴, 글자 크기 설정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서 1점 엔터 4번, 2점 엔터 4번 이렇게 쳐주세요. 자, 여기 엔터 키를 치는 숫자는 중요하다라기보다 이 정도의 공간을 남겨 놓으셔야 여러분이 작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엔터 뭐 4번, 엔터 3번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작업하실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까지 푸실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제 여기에서 커서가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페이지 구역 나누기 할까요? 단축키, 그렇죠? Alt, Shift, Enter, Alt, Shift, Enter.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키보드에서 Alt, Shift, Enter. 찾으셨죠? Alt, Shift, Enter.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커서가 여기에서 반짝이고 있을 때에 1번, 2번 문제 작업하고 엔터키 이렇게 작업하셔 놓고 커서가 여기에서 반짝이고 있을 때에 여기에서 이제 문서 구역 나누기 할 겁니다. Alt, Shift, Enter 누를 거예요. 자, Alt, Shift, Enter. 자, 그러면 아까 있었던 종이가 여기 첫 번째 페이지가 여기 있죠? 밑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가 만들어졌는데, 두 번째 페이지에 총 3번 문제, 4번 문제 작업이 되잖아요. 아까 했던 거와 동일하게 작업할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3점, 엔터 4번, 4점, 엔터 4번.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잘 따라오신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자, 두 번째 페이지에 3번, 4번 문제까지 하시고 커서가 여기에서 반짝이고 있으면 되죠. 커서가 여기에서 반짝이고 있으면 잘하신 거예요. 자, 3번 문제는 수식 입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세요. 자, 3번 문제는 수식 입력하는 문제예요. 지금 작업한 게 3점, 4점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3번 문제는 수식 입력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괄호 1번, 괄호 2번 하셔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여백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띄어쓰기로 타다다닥 누르는 게 아니라 탭키 3번만 입력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마우스 커서가 3점 밑에 여기에 놓아져 있을 때 자, 여러분 키보드에서 특수 문자 여기 있는 괄호 있죠? 자,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 숫자 키보드가 있는데 그 위에 보시면 괄호가 있는 9번과 0번이 있어요. 9번, 0번 키보드 한번 보세요. 괄호 키 찾으셨습니까? 괄호 키. 자, 괄호를 입력해서 1번, 2번 이렇게 입력을 해야 돼요. 아까 페이지에. 그래서 괄호를 입력하는 방법은 특수 문자를 입력하시는 방법은 여기 숫자 키보드 위에 있는 특수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은 그렇죠. Shift 키를 누르고 해당 숫자를 누르면 위에 있는 특수 문자가 입력이 되죠.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9, 0 눌러서 괄호를 입력해 봅시다. 자, 화면 돌아와서 Shift 키 누르시고 괄호 안에 1번 괄호 닫고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괄호 안에 1번 넣어보세요. 괄호 안에 1번 넣어보세요. 네, 작업하셨죠? 네, 어렵지 않죠?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2번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1번 문제와 2번 문제 괄호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은 띄어쓰기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탭 키를 이용해서 아까 문서 여백 설정할 때 이용했던 탭 키를 이용해서 탭 키 여러분 키보드에
여기에 있는 탭키를 눌러서 공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1번이라고 작업을 입력을 하셨잖아요. 자, 2번을 입력을 하실 건데 2번 입력하기 전에 탭키를 3번 누를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공간을 탭키를 이용해서 3번만 입력을 해서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화면 전환해서 자, 여기에서 마우스 커서가 반짝이고 있는 상태죠. 여러분 마우스 커서 확인하세요. 여기에 있죠? 네, 여기 클릭하시면 마우스 커서 여기에서 반짝반짝하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아까 알려드린 탭키, 키보드에 그렇죠. 탭키, 여기 있는 탭키. 자, 탭키를 3번만 누릅니다. 자, 여기 마우스 커서가 여기 있을 때 아까 알려드린 탭키 3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전환해서 자, 탭키 누를게요. 탭, 탭, 탭. 네. 자, 자동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동되는 거 보셨어요? 자, 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판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어떻게 하냐면 보기 탭을 누르셔서 보기 탭 누르도록 할게요. 보기 탭 클릭. 보기 탭 누르면 보기 탭 클릭하시면 조판부가 체크되어 있어요. 자, 문단 부호는 체크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능이냐? 엔터 기호를 표시하는 기능이에요. 문단 부호는 엔터 표시. 자, 조판 부호는 어떤 기능이냐 하면 이거는 띄어쓰기. 스페이스바 이용하시면 한 칸 띄우고 글자 쓸 수 있잖아요. 그거 외에 다른 들어가는 문서 내용, 뭐 그림, 파일, 표, 차트 이런 거를 표시해 줄 수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탭키 공간을 확인할 거기 때문에 조판부 체크해서 탭키가 들어간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판부를 체크를 하게 되면 탭키도 확인할 수가 있고 스페이스바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조판부가 편리할 때도 있고 작업하시다가 불편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셨다가 풀어주셨다가 하면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탭키를 이용해서 가로 안에 1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간까지 마련을 해주시면 탭키 3번 눌렀잖아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1번 문제 만든 다음에 탭 입력한 다음에 2번 괄호 2번 문제까지 여기까지 하시면 이 페이지에 문제 풀 작업이 완료가 됐어요. 자, 3번 문제 괄호 여는 작업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3점, 4점 이렇게 작업할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제 여기에서 괄호 1번 문제가 들어갈 거죠. 여기 클릭해서 자,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마우스 커서가 있는 상황에서 자, 괄호 1번 입력하시고 자, 괄호 2번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이의 공간을 탭키를 이용해서 탭 이용해서 공간을 마련을 할 거죠. 자, 탭키 누를게요. 탭 입력했어요. 자, 탭키 3번 눌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간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2번 쓰시면 되겠죠? 자, 2번 입력할게요. 2번.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 페이지에 3번 문제, 4번 문제 작업하실 설정을 하신 거예요. 자, 괄호 1번과 2번까지 꼭 넣으셔야 되고요. 문제 푸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1번 다음에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스페이스바로 한 칸 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괄호 1번 다음에 스페이스바 한 칸 눌러주세요. 자, 누를게요. 스페이스바 한 칸. 마찬가지로 괄호 2번 다음에 스페이스바 한 칸
눌러주시면 이렇게 설정이 되죠. 여기에 띄어쓰기를 한 칸씩 안 해주시면 감점되기 때문에 꼭 한 칸씩 띄워주세요. 가로 1번 한 칸 띄우고 가로 2번 한 칸 띄우고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지금 2페이지 작업을 하신 거예요. 4번 문제 들어갈 내용. 자, 이제 3페이지에 문서 작업 능력 평가 작업할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페이지 구분을 해야 되죠. 자, 페이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 4번에 있는 커서 여기에다가 마우스 커서 놓으시고 자, 문서 나누기, 구역 나누기 하는 단축키 뭐였죠? 단축키? 그죠? Alt, Shift, Enter. 자, 여러분 키보드에서 Alt, Shift, Enter 한번 찾아볼까요? 자, Alt, Shift, Enter, Alt, Shift, 여기 끝에 Enter 있죠? 자, 여러분 키보드에서 Alt, Shift, Enter 한번 찾아보세요. Alt, Shift, Enter.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자, 여기에서 마우스 커서가 여기에 있을 때에 자, Alt, Shift, Enter 누릅니다. Alt, Shift, Enter. 자, 그러면 아까 있었던 두 번째 페이지 다음에 구역 나누기를 통해서 세 번째 페이지를 만드신 거예요. 자, 세 번째 페이지에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가 들어가죠. 여기에서 마우스 커서를 7줄 정도 만들도록 할게요. 자, 엔터를 7번 정도 입력을 하세요. 자, 그러면 3페이지 작업할 내용, 문서 작업 능력 평가할 설정까지 다 완료가 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문서를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저장하는 단축키, 그렇죠.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키보드에 있는 S키죠. 자, 키보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키보드 컨트롤 누르신 상황에서 S 누르면 저장하는 단축키죠. 컨트롤 누르시고 S 누르면 저장하는 단축키예요. 자, 키보드에서 찾아보세요. 컨트롤 S. 네, 잘 찾으셨습니다. 자, 문서 작업을 저장하는 부분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스타일 기능 적용하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자, 컨트롤 S 눌러볼까요? 컨트롤 S 누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네요. 자,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자, 맨 처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ITQ 문서 저장하는 경로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보이고 있는 경로는 제가 여러분이랑 수업할 때 자료를 저장해 놓는 경로고 여러분이 ITQ 시험 문제를 푸실 때는 그렇죠. 내 문서에서 ITQ 폴더에 저장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저장하실 때는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잠시만요. 자, 문서를 폴더를 찾으실 때, 저장하는 경로를 찾으실 때 여기 스크롤바 있죠. 스크롤바를 확인하셔서 이쪽 부분에서 문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문서. 자, 한번 찾아볼까요? 문서. 자, 여기에 내 PC라는 안에 문서 파일이 있습니다. 문서 폴더. 이게 다 폴더들인데 앞에 그림 폴더가 아니라 그림 모양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원래는 이런 폴더 모양인데 지금 문서 폴더 안에 저장을 할 거예요. 문서 한번 클릭해 보세요. 문서 클릭. 자, 문서 클릭합니다. 클릭. 자, 문서 폴더 클릭하면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 여러분 컴퓨터마다 다 이게 똑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컴퓨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작업하고 있었던 ITQ 폴더가 있죠.
ITQ 폴더는 제가 이전 시간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분이랑 어디에다 저장을 하는지, 어디에서 경로를 불러와서 ITQ 폴더를 만드는지 같이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한번 저장을 하셨으면 이 폴더가 있을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ITQ 폴더를 하나 만드시면 되죠. 자, ITQ 폴더로 갈 거예요. 자, 문서 내 PC 안에, 문서 폴더 안에, 자, ITQ 폴더로 들어갈 겁니다. ITQ 따닥 할 거예요. ITQ 더블 클릭 따닥. 자, 그러면 ITQ 폴더 안에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에다 저장을 하셨으면 있는 거고 여기에 저장을 안 하셨으면 없어요. 저는 지금 ITQ 경로에다가 이런 문서들을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있는 건데 없으신 분들은 이런 문서가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하는 폴더, 지금 만든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ITQ 시험 문제 설정한 지금 문서를 저장하는 걸 잘 배우시면 돼요. 자, 경로가 어떻게 돼요? 내 문서에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안에 자 문서의 이름을 파일의 이름을 ITQ 시험 문제에서는 임의의 고유 시험 번호 8자리 다음에 빼기 기호 다음에 본인 성함을 쓰셔야 돼요. ITQ 한글 시험 문제 작업을 하시는 작업 파일의 이름은 이러한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번호는 지금 여러분이 수험 번호가 수험 번호가 있으신 게 아니니까 임의의 번호 8자리 아무거나 입력을 하겠습니다. 임의의 번호 아무거나 입력을 하고 8자리. 자, 그 다음에 빼기 기호를 입력을 할 건데 빼기 기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빼기 기호요. 여기 있죠? 이거 그냥 Shift 키 누르지 않고 그냥 입력을 하시면 빼기 입력이 돼요. 자, 확인하셨어요? 여기 있는 기호. 자, 확인하셨으면 다시 한글 파일 돌아와서 임의의 숫자 8자리 입력하신 다음에 빼기 살짝 보이죠? 아주 조그맣게 보이죠? 빼기 입력하신 다음에 자, 본인 성함 3글자 써주세요. 자, 저는 임의의 본인 성함 고길동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장하는 파일은 이 수험 번호에 고길동님이 작업하시는 ITQ 한글 문서가 되겠죠? 자, 저장할게요. 저장. 자, 그러면 저장을 누르면 아까 작업한 내용으로 빈 문서라는 폴더의 이름이 바뀌었죠? 자, 이 상태로 이제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해볼 건데 무엇을 이어서 할 거냐? 여기에 있는 1번 문제를 풀 겁니다. 자, 1번 문제는 지금 보여드리면 자, 완전 정복 012 문제를 풀 거예요. 작업 출력 형태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 텍스트는 여러분이 이 지금 화면을 보시고 쓰셔야 돼요, 직접. 자, 영어로 있고 한글도 있어서 조금 타자가 느리신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는데 타자 연습도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타자 연습은 기초적인 내용이라 ITQ 한글반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아요. 영어랑 한글이랑 소문자, 대문자 확인하셔서 이 내용을 작업을 할 건데 이 내용은 7월 23일 금요일 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내용은 뭐냐면 여기까지 됐네요. 편집 용지 설정 F7 키 누르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탭 키를 이용해서 탭 이용해서 넘어가고 그 자리마다 있는 왼쪽과 오른쪽만 11mm고 나머지 10mm씩 입력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기본 글꼴, 기본 글자 크기 입력하시고 페이지 구분 1페이지에 1번 문제, 2번 문제 작업
자리 공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문서 Alt Shift Enter 눌러서 페이지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 문제까지 작업할 공간을 만든 다음에 Alt Shift Enter 눌러서 두 번째 페이지 만들었고 두 번째 페이지에 3번, 4번 문제 작업할 공간 만들었죠. 3번 문제는 괄호 1번 다음에 괄호 2번이 있어야 되고 괄호 끝나는 자리마다 띄어쓰기 한 칸씩 꼭 있어야 되고 1번과 2번 사이에는 어느 정도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스페이스바 키로 띄어쓰기를 다다다닥 입력하는 게 아니라 탭 키를 이용해서 탭 3번만 탁탁탁 입력을 해서 공간을 만들어 줬었죠. 괄호 1번과 괄호 2번 사이에. 그 다음에 4번 문제 공간 여유 공간을 만들어 두면 이제 3페이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페이지 구분 Alt, Shift, Enter 눌러서 세 번째 페이지 만들었었죠. 여기까지 하신 게 오늘 배운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복습을 해서 기억나시도록 해서 나머지 스타일 기능 작업하는 거 해볼 거예요. 스타일 기능 작업 내용이 텍스트를 직접 입력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직접 쓰시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드릴 건데 미리 써놓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은 지금 화면을 잠깐 멈추셔서 이 내용을 입력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모양, 글자 크기 상관없이 이 텍스트만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영상은 여기서 종료를 하고 다음 시간에 금요일 날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